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인터뷰랑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인터뷰 때는 물어보는 거 뭐 뻔합니다. 외국인이니까 왜 왔냐? 뭐 하고 싶어서 왔냐? 왜 프랑스를 선택했냐? 이런 거 물어보고 솔직한 대답. 저는 나이가 많아서 사실 프랑스밖에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안 됐거든요. 그런 거 얘기할 수 있나요? 무조건 프랑스 좋았다. 프랑스 오고 싶었다.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프랑스는 어떤 꿈이자 어떤 목표였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했습니다. 불어 한마디 못하지만 그런 꿈이고 비전이었으면 불어를 잘해야 될 텐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빠른 소리를 좀 해주고 뭐왜 파리여야 되는지 어디 사는지 어디는 집값 얼마냐까지 물어봤는데 뭐 그런 거 다 얘기합니다. 비싸니까 서로 비싸면서 서로 위안을 삼는 거죠. 뭐 또 무슨 얘기를 물어보나? 뭐 한국에서 뭐 했냐? 커피숍 얼마나 일했냐? 일했던 커피숍의 분위기가 어땠냐? 일했던 커피숍의 바쁨의 정도가 어땠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원두를 뭐 썼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는 데 있었고 원두 이거는 저는 아닙니다만 원두를 판매하는 거에 대해 물어보는 데도 있다고 해요. 원두를 어떻게 팔 거냐부터 시작해서 뭐 원두 판매가 아무튼 그래도 매출의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식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 다시 뭐 바리스타라는 게 입으로만 터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커피를 만들어 보라고 시키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떼랑 카푸치노를 구분하는 거 정도? 오트밀크로 라떼아트를 하는 거, 오트밀크로 할 수 있으면 우유로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프랑스 사람들만 먹는 이상한 커피 음료 누아제트라는 게 있습니다. 헤이즐넛이라는 뜻이죠. 헤이즐넛이라는 뜻인데 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조금 넣은 마키아토 사이즈인데 거품이 아니라 우유가 들어가는 그런 음료. 근데 거기서도 이제 라떼아트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에 붙으면 계약서를 쓰고 에세이 계약서 쓰기 전에 할 수도 있어요. 에세이라는 걸 우선 해봅니다. try죠, try. 가서 이제 어떻게 일을 하는지 한번 보고, 고용주도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 일하는 사람도 노동자도 이 카페의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저희는 거치는데 솔직히 말하면 CV가 조금 부풀려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그거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거짓말로 했을지 없는 경력을 썼을지 여기서 이랬다 저기서 이랬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일 시켜보면 사실 몸 쓰는 일이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새로운 직원을 뽑는 일들이 왕왕 있었는데 막 3년 일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와서 해보라고 하면 뭐 전혀 안 해본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고 계약서를 쓰면 계약서마다 다르지만 뭐 2달, 3달 그 수습 기간 같은 게 있고 그때는 고용주도 쉽게 자를 수 있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할 수 있고 일하는 사람도 내일부터 안 나갈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서로 간 보는 기간이 조금 있고 그게 지나고 나면 이제 서로 자르는 거 뭐 이런 게 조금 번거로워지고 그만두는 것도 뭐 한 달 전에 노티스 해야 되고 뭐 그런 룰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면접이나 카페의 취직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들을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면 머신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머신을 뭐 쓰는지를 알면 편하니까. 여기는 그 스페셜리테 카페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 우리나라에서 흔히 생각하는 커피숍이 엄청 많지가 않아요. 요즘 이제 막 생겨나고 있고 그런 분위기여서 그런 커피숍들은 거의 다 라마르조코를 씁니다. 물론 슬레이어 쓰는 데도 있습니다. C 커피숍 처음 면접을 봤던 C 커피숍은 슬레이어를 썼었는데 슬레이어 쓰는 데도 있고 뭐 다른 거 쓰는 데는 거기 슬레이어야? 슬레이어야. 그 내장형 슬레이어. 그 외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라마르조코를 한 95% 라마르조코를 쓰는 것 같고. 리네아 제일 많이 쓰고 다른 거 쓰는 데도 있긴 있잖아. 그쵸. 근데 뭐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거의 다 리니아를 씁니다. 그리고 그라인더도 말코닉을 진짜 많이 써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프랑스인데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머신에 사실 이탈리아가 잘하죠. 그리고 뭐 호주도 잘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리고 그라인더는 독일 거를 많이 쓰고 메저도 많이 씁니다. 근데 아무래도 말코닉을 더 많이 쓰고 유튜브 검색하시면 사실 다 있잖아요. 그거 뭐 동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가면 당연히 좋고 라마르조코 리네아는 그 스팀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조금 틀면 스팀이 잘 안 되고, 다 틀면 스팀은 잘 되는데 엄청 세요. 그래서 빨리 거품을 내고 해야 된다는 스킬이 좀 필요하고, 말코닉은 자동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포토 필터를 거기다가 꽂으면, 갖다 대면 인식해서 자동으로 설정된 원두량이 도징이 되는 형식인데, 중간에 건들면 안 됩니다. 이것도 키포인트. 써봤다는 티를 내려면 딱 꽂아놓고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얘가 끝까지 나오고, 중간에 건들면, 근데 자동형이 대부분 그렇지만 중간에 건들면 이제 얘가 새로 왔다고 생각하고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버려야 되고, 로스가 뭐든 우유든 원두든 로스가 많으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 슬레이어 쓰는 애도 있습니다. 슬레이어는 그 유튜브 잘 찾아보시고, 반추출이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지? 슬레이어? 그러니까 그 중간에 넣어서 먼저 원두 그쵸. 적재하는 거 뭐라 그러냐?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원두를 적시는 거. 에스프레소 머신에서도 그렇게 그 중간에 넣고 불린 다음에 이제 구바로 가서 추출을 하는 형식이 있죠. 슬레이어를 쓰는 카페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유튜브를 보고 가시고, 메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유 들어가는 화이트 커피는 카페라떼, 카푸치노, 플랫 화이트가 이제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자기 맘대로입니다. 어떤 카페를 가면 라떼가 크고, 어떤 카페를 가면 플랫 화이트가 크고, 어떤 카페를 가면 카푸치노가 크고, 어떤 카페를 가면 작은 거 큰 거 다 있고, 난리 법석인데, 라떼와 카푸치노를 구분을 하는 거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폼을 얼마나 내냐에 따라서 라떼는 폼을 적게 내고 카푸치노는 폼을 많이 내고, 플랫 화이트는 좀 더 그냥 진한 커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영미권에서는 이제 그 폼을 엄청 얇게 내서 딱 컴팩트한 커피를 만드는 게 플랫 화이트면, 여기는 그냥 라떼, 카푸치노 기본, 거품 적은 거 많은 거, 그 다음에 거품과 관계없이 조금 진한 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비싼 데도 있고 자기 맘대로입니다. 그리고 누아제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아제트라는 커피가 있는데, 싱글 에스프레소에다가 우유를, 스팀 밀크를 넣는 한 요만합니다. 더블 에스프레소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고, 마키아토랑 비슷한데, 마키아토는 엄밀하게 말하면 우유 거품을 넣는 거고, 에스프레소에 이건 이제 스팀 밀크를 넣습니다. 조금 다르죠. 그리고 꼬르타도 스페인 커피인데, 사실 이거는 더블 에스프레소에 우유 조금 넣은 거, 누아제트 곱하기 2 같은 느낌으로 여기 사람들은 마십니다. 그리고 블랙 커피는 알롱제라는 게 있죠. 에스프레소에다가 물을 조금 더 넣는. 근데 어떤 이 스페셜리티 카페 말고 옛날 커피숍 같은 데 가면 그냥 추출을 2번 하는데도 있다고는 합니다. 맞습니다. 맛이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어차피 좋은 원두가 아닐 거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에스프레소에다가 물 들어간 거. 근데 아메리카노보다는 좀 연하고, 아메리카노보다 볼륨도 작습니다. 이제 아메리카노가 있는 카페도 있고, 롱블랙이라고 하는 카페도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필터 커피를 많이 먹습니다. 모카마스터로 내린 필터 커피. 그리고 콜드브루. 콜드브루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그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기구를 이용한 콜드브루 원액을 넣은 콜드브루 음료가 아니라, 왕티백에다가 원두를 갈아서 넣고 찬물에다가 그거를 냉침을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건져서 섞어서 그냥 얼음만 바로 넣어서 먹는 스타벅스식 콜드브루. 스타벅스 콜드브루 그렇게 만들거든요. 스타벅스식 냉침 콜드브루를 먹습니다. 그래서 원액을 넣어 먹는 형식이 아니죠. 맛은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아이스 커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2018년에 왔을 때만 해도 아이스 커피가 잘 없었고, 있어도 아이스 라떼가 있었는데, 아메리카노는 뭐 되게 자존심이었는지 그때도 잘 없고, 우선 제빙기가 카페에 잘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카페에 아이스 음료가 다 있습니다. 맛은 책임질 수 없는데, 몇몇 카페들 저희가 좋아하는 아이스 커피 잘 만드는 커피숍도 있기는 한데, 그건 또 나중에 다른 컨텐츠로 만들고, 아이스 라떼는 그래도 먹을만 합니다.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다는 거. 카페신 아메리카노 맛있습니다. 카페신 19에 있는 카페신 많이 찾아주세요. 그리고 V60 하는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뭐 맛은 뭐 사실 잘 모르겠고, 그리고 대망의 음료 마차라떼를 정말 많이 먹어요. 설탕도 없이. 뭐라 그런다 그랬지? 시원한 브로콜리 숲. 시원한 브로콜리 스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단한 인기입니다. 라떼 아트에 대해서 다음으로 얘기를 하자면, 라떼 아트를 당연히 잘 하셔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라떼 아트 할 일이 많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도 따뜻한 음료를 잘 안 먹는데, 먹어도 라떼는 또 막 잘 안 먹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 카페에서 일을 하셨어도 라떼 아트를 많이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한여름이 아니면 다 따뜻한 거 먹습니다. 그래서
라떼류를 먹기 때문에 라떼 아트를 무조건 잘해야 되고 인스타그램에 또 올리는 게 젊은 카페들한테는 여기도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라떼 아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라떼 아트에도 차이가 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한국은 로제타류 이렇게 로제타나 혹은 나뭇잎, 립 같은 이렇게 핸들링이 좀 들어간 라떼 아트가 조금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실제로도 그게 조금 더 테크닉을 요구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일명 미러 넣기라는 게 있거든요. 미러 넣기를 해서 튤립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겹 하트를 만든다던가 아무튼 그런 형식의 라떼 아트를 더 좋아하고 그걸 더 하길 원합니다. 튤립을 진짜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3단 튤립 진짜 좋아하고 그 3단 튤립도 그 밑에 따는 핸들링을 해서 넓게 펴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냥 착 이렇게 사실상 그게 1시간만 연습해도 사실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간에 라떼 아트를 열심히 해오시는 게 좋고 스팀은 당연히 잘해야 되고 온도 높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예민하게 보는 편이고 온도가 높으면 안 됩니다. 라떼 아트를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 막 스완 그리고 이러면 당연히 좋겠죠. 그 다음에는 식물성 우유를 정말 많이 쓴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오트밀크를 정말 많이 먹고 아몬드 밀크, 뭐 두유, 코코넛 밀크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른 건 당연히 돈은 더 받고요. 오트밀크는 스팀을 잘 하고 좀 이렇게 피처에 한 번, 두 번씩 옮기고 라떼 아트 하면 문제가 없는데 아몬드 밀크는 정말 라떼 아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국에서 기회가 되시면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스 음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 내피셜이지만 미국 사람들의 이 오버 투어리즘도 한몫하는 것 같고 기후가 기후인 만큼 여름에 조금 더 예전보다 더워진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스 음료의 수요도 많고 공급도 이제 많습니다. 근데 프랑스 스타일 아이스 음료는 얼음을 정말 적게 넣습니다. 한 4개? 얼음 한 4개 넣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면 제한테 왔을 때 제가 한두 번 섞으면 이게 다 녹아요. 근데 역으로 제가 그걸 만들 때는 프랑스 사람들은 얼음을 많이 넣으면 싫어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유를 덜 쓴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희한하죠? 근데 뭐 얼음을 적게 넣어달라 그런다고 우유를 더 많이 넣진 않습니다. 우유는 어느 정도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한국인이나 미국인들 오면은 얼음 꽉꽉 넣어서 이제 만들어서 드리는데 맛이 조금 다르겠죠. 융통성 있는 메뉴가 필요하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거의 다 얘기를 한 것 같고 더 궁금하신 이야기들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친절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언어와 관련해서는 불어는 진짜 한마디도 못했고 영어는 뭐 그렇다고 영어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고 원어민의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가 아니면 알아듣는데도 뭐 크게 지장이 없어서 대화는 우선 가능해서 취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어를 아싸리 불어를 못하시면 영어를 막 열심히 해서 오시면 요즘에는 거의 다 영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손님들도 거의 다 영어를 할 줄 알아서 불어를 못하더라도 뭐 몇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는데 거의 다 영어를 외국인이 와서 영어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이제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카페에 오는 젊은 사람들 한정입니다. 근데 불어를 잘하시면 제일 좋죠. 당연히 프랑스이기 때문에 불어를 잘하시는 게 좋고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취직을 하고 나서 다음 스텝도 생각도 할 겸 뭐 이런 거 그런 구직 사이트 불어도 좀 이제 할 수 있게 됐고 그 구직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봤는데 프랑스인 바리스타를 구할 때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시는 거가 되게 유리할 수 있다. 영어만 잘해도 영어 잘하면 사실 런던 가지 왜 프랑스 오냐 하실 수도 있는데 호주도 있고 커피는 호주지. 프랑스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빵 맛있고 프랑스로 오세요. 아무튼 간에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세요.